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군인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게 자꾸 요즘 기사 같은 게 날 때마다 정말 군인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어, 군대 사망자가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알아보게 됐는데, 슈루탄 사건이 끝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에 얼차려 사망을 연속해서 보게 되면서 도대체 얼마나 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죽어야만 화제가 되고 그렇다고 완전히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뭐 바뀌었다가 되돌아오거나 뭐 잠깐 바뀔 뿐이죠.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에요. 전쟁도 아니고 죽는다고 국가유공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순직해서 계급이 올라가고 국가유공자가 된다고 하는들 가족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미 죽은 훈련병에게 1병이든 2병이든 병장이든 계급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이번에 죽은 훈련병은 완전 군장인 상태로 38.6kg의 군장을 메고 고문치사를 당한 겁니다. 사망하게 만든 중대장은 절대 본인이 이 군장을 메고 2시간 동안 고문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인 남자 몸무게를 평균 60에서 70kg로 잡았을 때 38.6kg라는 무게는 자기 몸무게의 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50에서 60kg일 텐데 완전군장을 메고 2시간을 그렇게 얼차려를 당했다면 사망 또는 기절이고, 본인이 해봤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런 식으로 얼차려를 주었을 것이고 결국에는 언젠가는 사망자가 나왔을 겁니다. 고문치사를 가할 정도로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밤에 떠들었다는데 완전군장의 이후에 전부가 밤에 떠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들었다고 이 정도의 징계를 내리는 사람이면 과거에도 그랬을 일이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군장이라는 거는, 그런 얼차려는 정말 중징계예요. 조금 시끄러웠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처벌 자체가 아니에요. 모든 군대에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다른 훈련병이 안색이 안 좋다는 말까지 했는데, 보통 어떤 간부든 간에 훈련하다 누가 봐도 상태가 안 좋으면 확인을 해봐요. 그리고 쉬었다가 다시 징계를 이어가거나 보통 중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훈련병이 왜 죽었냐? 힘들면 안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될 점은 사회가 아닌 군대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훈련병이라는 거고요. 훈련병은 힘들어도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를 못해요. 참고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군대 특유의 폐쇄된 분위기랑 압박감이 너무 심해요. 조금만 힘들어도 놀러 왔냐 그러고, 네가 그러고도 군인이냐, 참아야 된다, 끌려왔냐, 온갖 말을 다 해요. 그리고 저도 훈련병이었고 다른 군대 갔다 온 모든 훈련병들도 참고 해야 군인이 되는 줄을 알아요. 그리고 병사들조차도 문제인 게, 힘들고 괴로워하는 훈련병들을 보면 약하고 무시를 해요. 쟤는 왜 저거 하나 못하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꾀병 부린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병사들 자체도 문제고 그 군대 문화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군대는 장교가 힘들어봤자 부사관보다 안 힘들고, 부사관은 힘들어도 병사보다 안 힘들어요. 장교는 부사관을 지휘하고 부사관은 병사를 지휘하는 계급이에요. 그런 계급 체제가 군대니까요. 회사도 똑같아요. 이재용이 힘들어봤자 삼성 처음 입사한 신입사원보다 힘들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 사회고, 사회든 군대든 어느 곳을 가든 계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사회는 직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직책을 가지면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훈련병보다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대에 배치를 받고 이등병, 일병과 같은 계급조차 없고 그냥 시키면 해야 된다고 계속 압박을 주니까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참고 했을 거예요. 저는 사람이 죽을 정도로 힘들려면 얼마나 힘듦을 참아야 사망까지 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고문받고 죽었을지가 생각이 나고 막 공감이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특전사라고 하죠, 흔히. 군대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을 특전사라고 하잖아요. 천리행군을 할 때 천리행군을 해도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행군조차도 항상 구급 군용차가 따라다니면서 포기하거나 쓰러지는 나고 인원이 있으면 싣고 갑니다. 군장을 메고 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특전사라는 사람들조차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강하기로 유명한 군인들인 특전사조차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 지표라고 해서 군 사망 사고 현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 군 사망 사고 추이를 2013년에서 22년도의 기록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전체 사망자만 평균이 89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군인의 잘못은 아니에요. 뭐 차량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뭐 그냥 그 군인 자체가 실수를 해서 죽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일이에요. 근데 어떠한 이유든 간에 사망을 1년에 89명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1년에 자살은 83명이나 돼요. 평균에 거의 가깝죠. 83명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자살을. 그러면 6명이 그 연도에는 뭐 다른 이유로 죽었겠죠. 그리고 가장 낮은 자살은 2020년 42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아니라 본인 핸드폰 사용이 가능했던 시기가 이제 2020년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휴대폰 보급이 되고 나서 보급되기 전보다 이제 21년에는 83명, 22년에는 70명으로 자살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말이 좋아서 현역 기준 완화라는 명목 하에 공익이나 이제 공익 근무조차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징집돼서 사망했다는 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42명의 자살도 사실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2달로 나누면 달에 3.5명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갈수록 저출산 인구 소멸인데 달마다 3명꼴로 자살하는 게 뭘 믿고 군대를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달에 3명 죽는 게 그러니까 3명이 죽어도 20살에 또는 19살에 군대를 오잖아요. 그러면 19년의 인생 뭐 20년으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3명이니까 60년의 인생을 그냥 죽은 거예요. 60년의 인생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죠.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그냥 300년의 시간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사실상 이제는 여자도 군대를 보내거나 해외에서 용병을 고용해서 뭐 군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용병세를 내는 뭐 그런 방안을 하든가 군대 근무 기간이 늘어나는 건 시위가 일어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전 세계 어느 휴전 국가 또는 군복무를 해야 되는 국가에서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통 군대를 가면 대우가 엄청 좋습니다. 왜냐면 군대 월급부터 해서 뭐 웬만한 직장인만큼의 대우는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 병장도 월급이 많이 오르긴 했죠. 저는 그거는 정말 다행이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예비군에 대한 대우는 또 아직까지도 너무 안 좋아요. 저도 예비군을 다녀왔지만 예비군에 대한 대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군 그 훈련을 받으면
그 훈련에 대한 비용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교통비 막 몇천 원만 나오고, 이게 도대체가 뭐 군대에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성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아온 거예요. 남자가 군대를 선택으로 안 갈 수 있다면 가는 사람이 존재하긴 할까요?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이요. 그러니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군대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군대 그 특유의 문화부터가 쓰레기예요. 본인이 말을 해도 군인은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군인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6개월을 참다가 3개월을 저는 입원을 해요. 그것조차도 그 당시에는 국방 헬프콜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말 힘들고 막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에 도움을 받았어요. 왜냐면 간부들은 꾀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프다고 하는 거를 들어주지를 않아요. 정말 간부들은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막 전쟁이 나면 그러니까 적에게 꽂히는 총알보다 같은 장교들, 같은 부사관에게 꽂히는 그런 총알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정말 왜 아프다고 해도 믿어주질 않지? 이 정도로 정말 안 믿어주고요. 도저히 참다 못 참겠어서 내가 왜 아픈 걸 참아가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지 해서 그렇게까지 했어요. 간부는 병사의 편이 아니에요. 본인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도와줘요. 그리고 병사들조차도 아픈 사람들을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배자고 민폐고 패급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단지 아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그게 군대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사건은 기사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는 제가 오늘 자살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잖아요. 뉴스에도 안 나와요. 웬만해서 정말 뉴스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서 22년 군대 전체 사망자 평균이 89명인데 자살만 21년도에 83명, 22년도에 70명이 죽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게 확인되고 증명된 그런 숫자적인 수치를 좋아해서 저도 이번에 처음 찾아봤어요. 사실 저는 이제 휴대폰이 보급이 없던 시대에 군대에 있어서 휴대폰이 보급되면 자살률이 그냥 떨어지고 그냥 없을 줄 알았어요, 거의. 뭐, 정말 자살을 하나? 요즘 군대에서도 자살을 할까? 핸드폰도 있고 이제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고, 제가 볼 때 현역 기준 완화로 분명 정신적으로 아픈 장병들이 오게 돼서 죽음까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목이 잠기네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왜 뉴스까지 나왔냐 알아야 되는 일이고 그만큼 자극적인 일이에요. 수류탄 던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던지기 어려운 사람, 뭐 꿈이 안 좋은 사람 던지지 말라고 해요, 무조건. 그런데도 사망자가 나왔다는 건, 그리고 얼차려 사망은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처음 보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죽을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아니, 얼차려를 받다고 죽는 게 저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진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도 진짜 처음 보는 일이고, 혹시나 이제 현역 장병님이 제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그리고 군대를 간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발 참는 게 다가 아니고 아프면 아프다 말하고, 아프거나 못 참는 게 남자답지 못한 게 아니고 군인답지 못한 게 아니고 한심한 게 아니라고 제발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주 얘기해 주시고 무조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죽으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